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외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계속 쭉 하고 특별히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왜 성적인 기대는 엄청나게 높은데 왜 만족을 못 누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외적인 요인을 나눴습니다. 혹시 외적인 요인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더 있으면 또 뭐 우리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도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구독 신청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적인 요인으로서 딱 두 가지를 나눠서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적 요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아내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 쪽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요인, 이 부부 관계, 성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만족이 안 되고 어려운 내적인 요인, 남편에게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실한 건강. 몸이 약해진 거예요. 체력이요? 체력의 한계. 네, 이게 우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하시냐 바쁘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못하면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부부의 관계는 아주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자야죠. 쉬어야죠. 그렇죠. 방법이 없죠. 네. 방법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이해하세요. 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관계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성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내와 멋진 몸의 대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챙겨야죠? 일단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을 시작해야죠. 일단 운동을 해야죠. 그때 여태까지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운동. 네. 제가 한 번은 젊은 부부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어휴 바빠서 운동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퇴근해서 올라올 때 집에 몇 층입니까? 7층이래요. 그래 잘 됐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요. 지하실에서부터 7층까지 올라오십시오. 계단 오르기 아주 좋은 거예요. 맞아요. 계단 오르기. 네, 저도 잘 그리고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무실로 올라갈 때 계단 오르는 거 점심 먹고 올라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가능하고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유가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셔서 뭐 하면 된다? 줄넘기. 줄넘기.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되는 줄넘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사실은 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근력 강화 운동하려면 이것도 짐 운동하는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할 텐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똑바로 서서 손을 올리고 하는 스쿼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스쿼트 하시면 돼요.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20개, 집에 돌아와서 30개, 아니면 한꺼번에 50개 하십시오. 아마 100개를 매일 하시면 대단한 장단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했던 한 가지 있는데, 많이는 못해요.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날마다 엎드려 뻗쳐 푸시업 하고, 그 다음에, 다리 올리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팔 근육, 그 다음에 다리 근육, 가슴 근육, 어깨 근육, 이 기본적인 근육은 다 이걸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는 뭐 사실은 이건 남자만 하는 건 아니죠. 남편만 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언제 운동을 해서 체력이 막 됐다고 막 무조건 막 달려들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관계 전에 좀 편안하게 대화. 예. 그 대화가 애 잘 있었어? 뭐 애 학교 가서 무슨 일 없어? 이런 대화 말고 조금 아내가 들었을 때 귀가 좀 따뜻한 어떤 그런 대화들, 뭐가 그런 있을까요? 나눔들. 어머 오늘 당신 보니까 예뻐. 여자들은 나이가 들던 어리던 예뻐 이거. 맞아요. 사랑스러워 뭐 귀여워 뭐 이런. 돈도 거. 안 드는 거. 돈도 안 들어요. 네. 입만 갖고 해도 네. 돼요. 충분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많은 대화들을 좀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 2시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매일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많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해하는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뭘 원하지?
그리고 아내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얘기 안 하면 모든 게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꼭 아내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남편들에게 잘 얘기해 주십시오. 잘하는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얘기해 줘서 함께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못한다고 구박하면 이런 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기죽으면 남자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죽이면 안 되고 네. 나중에 네. 기분 좋을 때 네. 혹시 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한마디씩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여기까지가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건강 잘 지켜서 그 다음에 몸으로 나눈 대화에 멋지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로만 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죠? 아내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뭐 젊은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부담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임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래요. 원치 않았던 임신이 갑자기 생길 경우에. 뭐 막 허니문 베이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남자가 생각하는 아니면 아내가 생각하는 이 성관계의 중요성인 차이가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남자들은 이게 뭐 부부관계 안 가지면 뭐 죽을 것 같이 느낄 수도 하는데 안 죽어요. 물론 안 죽어요. 그냥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꼭 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성관계의 중요성의 이해가 아내들이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남자도 이해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짜증나 죽겠는 전리가 막 이렇게 밀어내지 말고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게 좀 분위기를 해주는 거 중요하고, 그 이 임신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사실은 아내가 갖고 있는 게 사실 훨씬 더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양육이 주 양육자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 양육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아내에게 클 수 있다는 것도 또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기면 나면 되지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혹시 남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는 정말 때려줘야 안 돼요, 쓰는 그렇게 겁니다. 하면.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오해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해하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사실 부부가 아내가 알아서 피임하고 이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어떤 방법이 제일 편할지, 어떤 방법이 우리 부부에게 맞을지, 아니면 이것도 다 변할 수 있거든요. 30대 부부와 그렇죠. 40대 부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갱년기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좀 다른 얘기죠. 네, 임신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갱년기 같은 경우는? 뭐 갱년기 궁금하시면 저희가 갱년기 시리즈를 쫙 찍어. 그것도 보셔도 되지만 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들은 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욕이 일단 저하가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질건조증이나 이제 이런 어떠한 성 실질적인. 장애라고 표현하기엔 좀 너무 세죠. 장애라는 장애는 좀 아니지만 불편함이 좀 생기는 많이 건데,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로 대화하면서 네. 다시 이제 피임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아는 뭐 콘돔이나 뭐 하여튼 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아내가 혼자 생각해서 막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것도 부부가 같이 대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 자체가 아내에게 좀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젊으신 부부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 부모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옛날에 다 엄마는 아내가 다르서 이거 모든 걸 처리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도 그 다 전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알아볼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아내를 지원할 때 분명히 아내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이 진짜 아내가 지치고 힘들고 육아에 찌들었는데 와갖고 건들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그 건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 남편이 얘기할 수 있게 자리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건드는 게 무조건 내가 막 어떤 육체적인 무언가를 풀고 싶다는 욕구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참 부부의 신뢰가 굉장히 좀 얕은 것 같아요. 의미가 좀 예, 작아지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걸 다 알지만 그걸 좀 더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게 남편에게 조금 편안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보, 왜 이렇게 성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밝혀? 막 이런 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유익이 있어? 여보는 나하고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성관계 갖고 나면 뭐가 좋아?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해서 남편이 갖고 있는 관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야, 어떤 축복이 남편이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여보가 얘기해봐. 라고 하면, 즉, 이런 대화가 될 때 남편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내적 요인이라는 것은 남편의 어떤 더 개선해야 될 부분, 네, 또 아내가 아내가 어떻게 해야 개선해야 될 될 부분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너는 네가 할 거 해, 나는 내가 할 거 해 이거 아니겠죠. 서로가 같이 함께. 맞춰서 헤어가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적 요인은 간단하게 남자 여자로 나눠서 했지만 남편 아내로 나눠서 했지만 정말 이걸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될 때에 강건한 아니면 특별히 든든한 부부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